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설기계 중에서 굴삭기 운전기능사 필기시험에 대한 내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굴삭기 운전기능사 필기시험은 총 60문항이 출제되고요. 그 중에서 36개 이상, 그러니까 60점 이상 득점하시면 되고, 합격 후에 실기시험도 마찬가지로 코스 운전 25점과 굴착 작업 75점, 합쳐서 60점 이상 득점하시면 되는데, 코스든 굴착이든 한 가지가 0점이면 실격 처리되고요. 필기시험에 나오는 내용 중 총 7개 단원이 있는데 1단원에서 5단원까지는 건설기계 구조에 대한 그 내용이 많고요. 6, 7단원은 주로 법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단원씩 끊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좀 지루할 수 있고요. 연관성이 조금씩 있으니까 조금씩 이어서 연결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시험의 단원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자면요. 1단원 건설기계의 기관은 동력 발생 장치인 엔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관 주요 부분의 명칭과 그 다음 냉각 장치, 그리고 윤활유가 들어가는 윤활 장치랑 그 다음에 연소 장치, 연료계통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흡기와 배기 장치 들어가고, 나머지 시동 보조 장치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건설기계 전기 장치 같은 부분은 엔진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혼자서 시동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 즉 축전지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시동 걸어주는 시동 장치, 시동 모터, 그리고 충전 장치, 그리고 등화 장치나 냉난방 장치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건설기의 셰시 장치는 동력 전달 장치 차체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행 장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브레이크 제동 장치, 핸들 조향 장치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굴삭기 작업 장치 이 부분은 실제 작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작업 장치 교환할 수 있는 어태치먼트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좀 어려울 수 있는 유압 단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유압 장치에 대한 기본적 용어랑 기기라든지 회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6단원은 건설기계 관련 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시험 공부하실 때 다 조금씩 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작업 현장에서 필요한 산업안전관리법에 대해서 조금 나옵니다. 그러면 건설기계의 그 범위에 대해서 다음 단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고요.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거예요. 총 2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건설기계의 범위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요. 먼저 기종별로 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기종별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기종인 굴착기에 대해서 알아보시면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 장치를 가진 자체 중량 1톤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한궤도라는 것은 트랙이라고도 합니다. 트랙. 그리고 그냥 궤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시험에 출제되기로는 트랙 했다가 궤도 했다가 이렇게 고루고루 출제됩니다. 그리고 자체 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짐도 실리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설기계의 범위 중에서요, 26번째 있는 이 특수기계도 한번 보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안내해 드릴게요. 특수건설기계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이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계 명칭만 조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 트럭 있고요. 노면 파쇄기, 그리고 노면 측정 장비, 그리고 콘크리트 믹서 드릴러, 그 다음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수목 이식기, 터널용 고소 작업차,
그리고 트럭지게차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되면 건설기에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니까 이거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건설기계 운전에 관한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계 운전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는 이런 시험을 보실 수 있고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참조한 자료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발급받으신 다음에 면허증 발급을 해야 되는 종목은 이러한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으로도 이렇게 분류를 해봤었는데 가끔 시험에 보면은 이 적재기계랑 양중기계랑 분류가 저기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표시한 부분에는 자격증이 없는데 어떻게 면허가 있냐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위에서부터 설명드리자면 공기압축기랑 쇠석기랑 준설선은 소형 기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시험이 면제가 되고요. 모터 그레이드랑 아스팔트 피니셔는 롤러 운전면허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종류가 있고요.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은 시험이 면제되는 면허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표시된 이 부분은 자동차 일종 대형 운전면허로 조종해야 되는 건설기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면제되는 소형 건설기계는 지금 표의 좌측에 있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기록된 부분은 이런 면허증은 시험이 전부 면제됩니다. 그래서 대신 이런 정해진 시간만큼의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교육을 다 받으시면 이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증. 그래서 이수증을 받으신 다음에 이수증을 시군 구청에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은 증명사진과 제출하시면은 면허증을 받을 수 있고요. 기능사 시험을 보시는 분은 자격증을 발급받고 면허증을 발급받는 절차는 같습니다. 면허증 유지 관리와 검사에 대한 내용 안내해 드릴게요. 적성검사는 면허증 적성검사는 매 10년 단위로 하시고요. 65세 이상부터는 5년 단위로 하시고 안전교육은 4시간 단위 안전교육을 3년 주기로 받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적성검사 기준은 이렇게 주로 자주 출제되는 내용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적어놨고요. 면허증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18세 만이 아니라 그냥 18세 미만인데 미만인 분은 자격증 시험 보셔서 합격하신 이후에 연령이 되면은 면허증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 검사는 종류가 4가지가 되겠고요. 이 중에서 정기검사는 주기적으로 계속 하셔야 되는데 굴착기는 타이어식은 1년마다 받으시고 무한궤도는 3년마다 받으시면 되고요. 무한궤도라도 20년이 되면은 1년마다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기검사 때 여기에 제가 써놓은 이 기계는 9가지 기계는요 보험에 가입했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을 받으시고 이수증을 받으시거나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시고 자격증을 받으신 분은 이 이수증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시게 되면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이 됩니다. 건설기계 운전은 반드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으신 다음에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수증을 가지고 운전하시거나 하면요 무면허 운전으로 1000만원 이하 벌금 혹은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면허증을 발급받으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기중기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로더 시험에 합격하셔서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실 때는 기존에 있던 면허를 반납을 하시면은 이렇게 소지 면허의 기재를 또 추가로 더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면허증은 2가지를 받을 수 없고요. 1가지 면허증에다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은 계속 추가로 더 하시는 분은 이 내용을 더 기재해 주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관리법을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요 법제처란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건설기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도 법제처에 다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건설기계 형식에 대한 부분은 대한건설기 안전관리원 사이트에 방문하시면요
형식에 대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오니까 원하는 건설기 기종에 대해서 한글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운로드 받으셔서 참조하시면 좋아요. 이번에는 건설기계 등록증 혹은 검사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일로부터 2달 안에 이렇게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시면 되고요. 뒷면이고 앞면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뒷면은 검사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앞면에는 건설기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30일 안에 신고하시면 되고요. 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고, 재원에 나온 용어 중에서 길이, 높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은 길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전체 길이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붐을 이렇게 숙였을 때 이렇게 지면에서부터 가장 높은 부분까지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고요. 너비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이렇게 넓은 부분, 정면 혹은 후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지면에서 주행 장치를 제외한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를 최저지상고라고 합니다. 굴착기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상부 회전체가 있고요. 하부 주행체, 그 다음에 전방에 부착된 작업장치로 크게 세 분류 나눌 수 있고요. 주행장치는 타이어가 장착된 휠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무한궤도 트랙 방식이 있고요. 상부 회전체의 작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들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뒤쪽에 카운터 웨이트라는 부품이 있는데, 이 부품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좁은 장소에 작업이 유리하도록 한 건설기계를 소선의 굴착기라고 하고요. 이렇게 앞쪽에서 뒤쪽 방향으로 당기면서 작업물을 굴착하는 방식을 백호 타입이라 얘기합니다. 앞쪽에서 뒤로 당기는 방식이요. 그리고 뒤쪽에서 앞쪽으로 밀면서 작업물을 굴착하는 방식을 프론트 쇼벨 혹은 쇼벨 방식이라 이야기하고요. 쇼벨 타입 굴착기는 이렇게 버킷에 있는 디퍼 도어라는 게 오픈되는 방식이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건설기계 번호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은 건설기계에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는데, 이렇게 타이어식 굴착기는 차체 후면 후부 뒤쪽에다가 부착을 하고요. 트랙 혹은 궤도식은 후면이 아니라 앞쪽 중앙에다가 부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번호판이 있고 좌측에는 탈거하지 못하게 봉인을 하게 되고요. 오른쪽에는 나사로 고정시키고, 등록하는 시도지사명 들어가고요. 등록 기종별 기호 표시가 들어가요. 번호, 그리고 등록 번호가 들어갑니다. 조금 더 알아보시면 이렇게 자가용 번호판은 녹색판에 흰색 문자에서 1001번부터 4999번까지 들어가고요. 영업용은 주황색 판에 흰색 문자, 그래서 5001번부터 8999번까지요. 관용은 흰색 판에 검은색 문자로 해서 9001번부터 9999번까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번호판의 규격은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몇 밀리까지는 출제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기계 굴착기 조작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기시험에서는 뭐 시험 보기 전에 안전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해준 다음에 시험을 보시고요. 시동을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동을 걸거나 끄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필기시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려야 되니까 조작 방법에 대해서만 간략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조종석에 탑승하셨을 때 좌우측에 조이스틱 레버가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우측 레버 먼저 설명드리자면, 우측 레버를 뒤쪽으로 당기게 되면은 붐이 올라가는 동작을 하고요. 앞으로 밀면은 붐이 내려가는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좌우측은 이 버킷 부분이 접히거나 펼쳐지게 되고요. 좌측 레버는 암 부분을 조작하는 겁니다. 당길 때와 밀 때 암이 당겨지고 펼쳐지고 하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좌우 스윙은 이렇게 상부 회전체가 회전을 하게 되니까
원하는 방향 조작하시면 되고요. 다만 조작하실 때 무리하게 진동을 주게 되면은 장비에 부담이 가니까 서서히 시작했다가 서서히 제 위치로 오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그리고 조작을 하다 손을 놓으시게 되면은 원위치로 제자리로 복구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비가 동작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부착된 주행 레버는요, 여기 각각 그 트랙의 안쪽에 주행 모터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방향 페달로요, 앞쪽으로 밟거나 뒤로 밟거나 혹은 앞으로 밀거나 당기거나 해서 주행 방향을 변경할 수 있고요. 둘 다 앞쪽으로 밀게 되면은 앞쪽으로 전진을 하는 방향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후진하실 때는 둘 다 당기시면 되고요. 한쪽 레버만 전진하거나 후진하면은 한쪽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돼요. 그것을 피벗 회전이라 합니다. 피벗 회전. 그래서 피벗 턴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양쪽을 다르게 조작하시면은 앞으로 밀고 뒤로 당기고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조작하시게 되면 제자리에서 미끄러지듯이 조작이 되고 조정이 되고 그것을 스핀 회전이라 합니다. 스핀 턴. 그리고 상부의 전체가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앞으로 밀어도 전진이 아니라 그대로 후진 쪽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경사지 같은 데는 주의해서 운전하시고요. 조정법은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